왜 외적인 이상형인데도 호감이 점점 식을까요? 반대로 처음에 그냥 그랬던 남자한테는 왜 감정이 커질까요? 오늘은 솔로지옥을 통해 그 차이가 생기는 지점들을 명확하게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차이를 안다면 여자가 식는 순간에 미리 끊고 호감이 커지는 쪽으로 돌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어색함이라는 감정은 결국 내가 이 사람에게 어느 정도까지 보여도 괜찮은가 라는 불확실성에서 시작됩니다. 사실 서로에 대해 모르는 상태라면 외모밖에 볼 수 없죠. 김민지는 첫인상에서 1위를 차지하며 가장 외적으로 마음에 드는 성민을 선택합니다. 귀여운 얼굴을 되게 좋아하는데 귀여우셨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죠. 성민은 김민지에게 외적인 부분이 마음에 들었음에도 대화의 티키타카가 이어지지 않고 어색한 상황만 만들며 매력을 깎아먹습니다. 성민의 대화 패턴은 여자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게 대화합니다. 가뿐해. 대화가 바로 툭 끊기죠. 물론 고맙다는 겸손한 표현인 건 알겠는데 너 덕분에 간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여자가 뭐 할 말이 있을까요? 고마운 줄 아세요 이런 식으로 장난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친해진 상태여야 가능한 행동이겠죠. 결국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고개만 끄덕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나선 성민은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아무한테 선택 받을 줄 알았어요. 덕분에 라는 말에 이어서 아무한테도 선택 못 받을 줄 알았다는 말은 이제 겸손이라기보다는 김민지의 선택에 대한 확인 욕구나 불안감으로 보일 수밖에 없겠죠. 이러면 여자가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저도 그랬어요. 혹은 아니에요. 인기 많았을 거예요. 제 스타일이에요. 같은 위로성 대답뿐이죠. 여자는 자기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남자를 좋아하지 자신이 챙겨주고 인정해줘야만 하는 남자, 자신이 엄마처럼 행동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설레야 하는 상황에 오히려 어색함만 증폭하게 되죠. 너는 1등 했잖아. 왜 말이 안 돼? 왜 말이 안 돼? 너무 무서워. 이러면 또 사실 여자 입장에서 감사합니다 말고는 할 말이 별로 없을 거예요. 여자가 전혀 괜찮게 반응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다 예쁜데 그쪽도 예쁘다 이런 말보다는 사실 김민지가 가진 매력들이 있는데 그런 매력들을 언급했으면 좋았겠죠. 비교해서 어떤 것들이 다른 여자보다 괜찮았는지, 건강미가 있다던가 솔직해 보인다던가 다양한 것들이 있을 텐데 이미 일어난 행동과 내가 관찰하고 디테일하게 인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말하는 게 훨씬 좋았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자신이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왜 좋게 느꼈는지 언급이라도 했다면 아직 이 남자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남자의 기준이나 생각을 보이기도 좋았을 거고 그에 대한 대화도 이어졌겠죠. 하지만 성민은 자신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 예쁜데 그쪽도 예쁘다. 이게 다예요. 사실 이런 호감 표현은 김민지가 아니어도 되는 거죠. 그 어떤 여자가 앉아있었어도 다 할 수 있는 표현이잖아요. 다 예쁜데 너도 예쁘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표현이고 여자가 설렘을 느끼거나 티키타카가 이어질 수 있는 대화가 아니죠. 만약 호감 표현을 하려고 했다면 이런 말이 아니라 왜 너인지 마음에 드는 이유나 명분이 납득이 가야 의미가 있었겠죠. 여자가 원하는 건 내가 너를 제일 마음에 들어서 선택했으니 안심해도 돼 하며 남자를 계속 칭찬해주고 달래주는 상황이 아니라 이 남자를 선택한 내 감정이 더 커지게 만드는 설렘이 있는 상호작용이니까요. 맛있다. 그거. 주세요. 제가 따를게요. 여러분이 김민지의 상황이라고 한번 볼게요. 오늘 처음 본 남자인 성민이 지금까지 한 이런 말들에 그러게요, 감사합니다 말고 뭐 다르게 할 말이 딱히 있을까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방송에서 재미있고 설레는 부분들이 편집돼서 나온다는 겁니다. 즉 헬기를 타고 호텔에 오기까지 계속 대화가 이랬다는 건데 이미 한두 시간 동안 이 패턴이 반복되었다면 외적인 걸 보고 골랐겠지만 김민지도 굉장히 후회를 했겠죠. 어색함이 지속되니까 이걸 깨기 위해서 김민지는 여자임에도 주도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성민은 잘 먹겠습니다. 맛있네. 맛있다. 그냥 감사합니다. 네 맛있죠. 이게 끝이죠. 더 좋게 반응할 수도 있었겠죠. 고기를 썬 김민지의 행동은 그냥 감사하다는 말을 듣고 싶거나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뿐이라 좋아하는 모습을 더 격하게 보여줬다면 좋은 분위기가 흘러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너무 맛있어 보인다면서 지금 찍어도 될까요? 이러면서 너무 먹음직스럽게 잘났다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뭐 실제로 사진을 찍어도 괜찮았겠죠. 필름 카메라 같은 소품까지 구비되어 있잖아요. 만약 사진으로 남겼다면 그걸로 추억을 회상시키거나 나름의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었을 테죠. 아니면 이런 것도 할 수 있었겠죠. 포크로 제일 작은데 제일 맛있어 보이는 조각을 찍어서 먹어봐요. 이런 건 먹여줘야 제맛이에요 라면서 먹여줬다면 분위기가 좀 전환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성민은 그냥 맛있다는 리액션만 영혼 없이 계속합니다. 결국 김민지가 어색함을 참지 못해 다른 대화 주제를 꺼내게 되는데 그래서 나이가 어떻게 되신다고요? 96년생입니다. 저희 동갑이. 편히 할까요? 편히 하죠. 직업이 뭐야? 한번 유추해봐. 힌트라도 좀 줘봐. 이때 성민이 동갑이라는 이유로 긴장감을 더 내려버립니다. 사실 앞에서 뭔가 서로의 명확한 호감을 교환하거나 관계에 발전도 없었는데 갑자기 반말 찍찍하면서 편하게 되면 그 관계 사이의 긴장감은 사라질 수밖에 없죠. 동갑이란 말 들으니까 내적 친밀감이 갑자기 올라가네요. 남들보다 더 가까운 사이로 시작한 셈이네요. 근데 혹시 절 왜 선택했어요? 동갑이라는 거 알고도 생각은 그대로예요? 라는 식으로 대화하는 흐름이 훨씬 좋았을 겁니다. 김민지는 청국도에서 그 뒤의 시간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수영장에서 음식을 먹여주기까지 하죠. 하지만 전혀 이 남자를 향한 설렘이나 텐션은 발생하지 않아요. 잔잔하시더라고요, 성격이. 사실 재미없다는 뜻이죠. 생긴 거 진짜 귀엽다. 귀엽게 생긴 거는 무기야. 넌 엄청난 무기를 들고 있는 거야. 노코멘트 할게요. 네. 적극적으로 너의 외모가 너무 마음에 든다, 이런 칭찬은 좋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어느 정도 방송을 생각해서 설렘과 텐션을 만들기 위해 김민지가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도 성민의 반응이 최악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귀여운 얼굴 말고는 꺼낼 대화 소재가 없다는 거예요. 너는 외모밖에 없다, 다른 할 말이 없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다른 게 보일 게 없다. 사실 이런 생각들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고, 김민지는 외모 말고도 대화가 통한다, 마음이 통한다, 이런 감정이 중요합니다. 사실 김민지가 특별히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여자가 그렇죠. 어색하고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내 스타일의 외모도 설레지 않고 감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여자에게 외모는 그냥 입장권인 거지 그 남자에게 머무는 이유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현재는 누가 봐도 매력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핑계까지 만들어가며 현재를 피해요. 민지와 현재가 같은 팀이 되어 게임까지 같이 했지만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아예 방송에서는 통편집되어서 서로 대화하는 모습조차 안 보여주죠. 이 자리에서 민지와 현재는 아마 어색함만 감돌았을 겁니다. 설레임이 아니라 어색함이요. 아무리 외모가 잘생기고 괜찮아도 그 남자와 있는 시간이 불편하고 어색한 감정만 남는다면 설렘과 감정이 생기기는 당연히 어렵겠죠. 수박 뭐야? 뺏어 먹자. 대리잖아. 수박 빡대. 정일씨 대화 좀 할까요? 그럴까요? 이 남자도 티키타카가 안 되고 재미가 없으니까 김민지는 자유롭게 이성과 대화하는 방송을 듣자마자 수박 핑계를 대면서 현재와의 자리를 피하고 바로 근처에 있던 승일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나이트한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사실 승일은 외적으로는 민지의 이상형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승일만이 유일하게 김민지의 감정을 흔들죠. 앞선 두 남자와 승일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첫 대화부터 두 남자와 다른 건 자신에 대한 말을 할 줄 안다는 겁니다. 이상형에 대한 대화를 하게 되는데 이상형이 어떻게 해요? 무조건 저는 티키타카가 잘 맞아야 돼요. 저도 되게 친구 같은 연애를 지향하는 편이라서 비슷한 게 많다. 심지어 이 말이 김민지한테 와닿는 건 앞서 이야기해본 성민과 현재가 티키타카도 안 되고 대화가 안 통하는 상태, 아무런 감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이죠. 사실 김민지는 까다로운 게 아니라 대화만 잘 통한다면 감정이 빠르게 생겨나는 스타일입니다. 일단 마음만 맞으면 전 오케이예요. 궁금하신 분이 따로 계세요? 전 민지 씨랑 솔직하다. 계속 처음부터 지금까지 두 분밖에 없어요. 최마리수, 최미나스. 승일이 최미나수의 이름을 틀리게 말하는데 호감을 가지고 있지만 이름을 틀렸다는 건 민지와 마찬가지로 최미나수와 대화를 안 해봤다는 그런 어필이 되었을 수도 있겠죠. 약간 좀 스타일이 딱 그쪽 네, 가다지구나. 정확히. 민지는 승일이 외적으로 우선순위는 아니었지만 호감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냥 내가 마음에 든다 이런 것도 아니고 명확한 생각과 기준이 있고 내가 납득이 가거든요. 김민지 스스로도 남자한테 보여지는 자신의 매력을 알고 있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최미나수와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최미나수 씨가 가장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매력도 저랑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자신감이 항상 넘치고. 만약 승일이 그저 어필하려고 저는 민지씨가 제일 궁금했어요, 이런 식이었다면 급속도로 매력에 빠지게 하긴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명확하게 자신에게 납득되는 생각과 기준이 있었고 그 기준이 별거 아니더라도 추구하는 방향 또한 자신과 같았기 때문에 우선은 이 남자를 알아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겠죠. 다들 예쁜데 너도 예쁘다, 이런 표현은 남자의 어떤 생각과 기준도 없고 사실 호감 표현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왜 너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는 호감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예뻐서 좋다, 다들 예쁜데 너도 예쁘다, 이런 표현이 의미가 없는 이유는 왜 너인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듣는 여자 입장에서 그러면 나 말고도 예쁘면 다 좋겠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표현이니까 거의 다 공허한 칭찬일 뿐인 거였죠.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의미가 없는 표현이요. 뭐 화장실이 내 방만 하다? 아 진짜로 제가 돌아다녀. 너무 좋아. 일로 와봐. 너무 좋아? 밖에 봤어? 아 둘 다? 저 연기 나는 거 봐. 아 근데 너무 좋다. 그치. 즐거운 감정은 전이가 됩니다. 승일이 진심으로 좋아하는 게 느껴지죠. 그러니 민지도 덩달아 신이 나게 됩니다. 성민을 다시 떠올려보세요. 김민지가 손수 스테이크를 썰어줘도 영혼 없어 보이게 맛있다 같은 리액션밖에 못 해줬었죠. 행복하다. 어허. 한식이네? 반면에 승일과는 편안하게 장난도 치고 서로의 생각도 공유합니다. 생각했던 거랑 다르긴 해. 약간 좀 도도하고 그치. 좀 차가워 보이고 하는데 옆에도 앉자마자 조금 알았던 것 같기도 해. 나 몇 마디 안 했는데? 사람은 모르는 사람에게 개인적인 정보를 쉽게 오픈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의 생각을 먼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승일은 자신이 가진 생각을 가감없이 먼저 말합니다. 근데 너도 생긴 거와 다르게 진짜 성격이 너무 좋다. 그러니까 좀 어떻게 생겼는데? 날티나게 생긴 거와 다르게 되게 순해. 그래? 죽으면은 좀 약간 그거는 무게감 있고 약간 전혀 좀 없는데? 근데 나 이게 반전 매력으로 다가와서 좋은 거 같아. 그래? 응. 김민지 또한 자신의 생각을 가감없이 말하게 된 이유는
승일이 먼저 자신의 생각을 꺼냈기 때문이죠. 상대가 자신에 대해 말하기 수월하도록 표현 영역이 넓어지도록 환경이 조성된 겁니다. 귀여운 외모가 무기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던 성일과는 비교가 되죠. 싫어하는 스타일은 있어. 가면 쓴 사람 되게 싫어. 그래서 나를 난 그런 분들이 좋아. 뭐 너 같은? 너 왜 플러팅해? 이 터질까? 이렇게 서로의 생각과 기준이 오고 가며 장난도 치고 자연스러운 설렘이 생겨납니다. 오늘 처음 온 것 같아. 좀 당연히 나는 감정이 들 거라 생각했거든. 어제도 그런 감정이 안 들었어. 난 진짜 걱정을 했거든. 아무 감동도 못 느끼고 집에 가겠다 생각했는데 오늘은 확실하게 느낀 것 같아. 성민이 매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외모는 김민지의 이상형에 가까웠죠. 하지만 성민은 자신을 드러내길 어려워하고 진심도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할 말이 점점 없어지고 아무리 얼굴이 마음에 들어도 감정이 전혀 생겨나질 않죠. 감정은 얼굴로 인해 생겨나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으로 인해 생겨나는 거니까요. 반면에 승일은 첫 대화부터 자신의 생각과 기준을 먼저 드러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말의 내용이 아니에요. 자신을 먼저 드러내서 여자가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감정을 숨기지 않고 좋아하는 걸 진짜로 즐기면서 말해요. 그래서 김민지가 자연스럽게 편해지고 장난치고 자기의 생각을 꺼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승일이 더 잘생겨서가 아니라 여자의 감정이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기 때문이죠. 저희 가자마자 두 분 오신 거였어요. 어땠어요? 더 알아볼까 이 생각이 들었죠. 알아봐야죠. 당연히. 성민과 고은의 첫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가장 먼저 건넨 화제가 새로운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어땠냐는 부분이었죠. 사실 여기서도 성민은 자기가 가진 무기가 천국도를 갔다 왔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은이 성민에게 물어볼 요소가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여자에게 의견을 묻기보다는 나에 대해 표현하면서 질문을 유도하는 게 더 효과적인 상황이에요. 하지만 성민은 마찬가지로 자신의 표현을 못합니다. 커피만 어때요? 맛있어요. 커피 좋아하세요? 네. 이렇게 정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전 성민 씨랑도 해보고 싶었고. 그러면 계속 얘기를 해봐야겠네요. 그건 진짜 얘기하면서 알 수 있으니까. 맞아요. A형 간이 텐트에 가볍게 차려진 다가와 꽃, 선남선녀, 그리고 자연스럽게 부는 바닷바람은 지금 여기서만 경험할 수 있는 체험이죠.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기분 좋은 상쾌함이 느껴지는 분위기에선 자신의 좋은 기분과 감정을 드러내도 되게 좋았을 거예요. 지금 느낌이 너무 좋지 않아요? 적당히 바닷바람도 불고 그늘도 져있고 천국도도 나쁘지 않았는데 막 작정하고 간 것보다는 이렇게 일상 속 힐링이 되는 환경이 저한테는 더 마음이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해묵 같은 거 있으면 진짜 완벽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반응이 있으면 있는 대로 좋고 없으면 없는 대로? 혹시 천국도 가고 싶어요? 빨리 가보셔야죠. 라는 식으로 대화를 이끌고 가는 게 남자의 역학은 그대로 갑의 포지션을 가져가고 여자는 을의 포지션이 돼 남자가 어떤 느낌을 주는 사람인지 알 수 있으니까 더 좋은 부분이 되었겠죠. 사실 이렇게 대화 시간을 따로 가졌는데 대화를 해보고 싶었다, 대화를 하면 알 수 있다 이런 식의 겉핥기 대화만 해버리면 오히려 따로 시간을 가진 게 더 부정적인 요소가 되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김민지와의 천국도에서 긴장감이 없는 채로 돌아온 것처럼 말이죠. 남녀관계에서 외모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하지만 이 외모도 모두가 선남선녀라면 더 이상 중요한 요소가 아니게 됩니다. 첫인상 투표에서 김민지는 왜 몰표를 받았을까요? 김재진도 왜 인기가 있었을까요? 여기에도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지옥도에 모인 자리에서 첫 인기 투표, 김민지와 김재진이 1위를 했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뭘까요? 그저 개인 취향의 문제였을까요? 이 둘을 선택한 사람들의 인터뷰는 이래요. 운동하시는 분인 것 같아서 공통점이 맞는 것 같아서 털털한 성격이신 것 같아서 눈이 마주쳤거든요? 산책하듯이 독특하신 분일 것 같다라는 궁금해졌어요. 운동에 공통점이 있을 것 같고 가식 없이 털털해 보인다. 아이 컨택을 잘했고 여유로움이 느껴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보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와, 나도 앞으로 아무것도 안 해야겠다. 나도 털털하게 행동해야겠다. 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중요한 건 이 행동들은 선택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중요한 행동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선택받았던 건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훨씬 많았기 때문이에요. 김재재는 등장하자마자 자리를 둘러보며 존재감을 과시합니다. 이때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만약 제가 앉아있는데 저렇게 주목받는 상황이었다면 저는 일어나서 잠깐 화면 밖으로 나갔을 거예요. 그럼 오히려 화면 밖으로 나가는 사람에게 시선이 집중되었겠죠. 김재진이 한 행동은 아무것도 아닌 행동이 되었을 겁니다. 다들 궁금할 거예요. 어디 가는 거지? 그럼 저는 갔다 와서 잠깐 약 좀 먹었어요 라는 핑계를 댔을 거예요. 긍정이든 부정이든 눈길조차 가지 않는 남자와 어쨌든 눈길이 가는 남자는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린 술자리에서도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으면 망부석처럼 절대 자리를 뜨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눈에 띄지 않아요. 가끔은 움직여줘야 돼요. 이건 사실 마케팅에서 콜 투 액션의 원리와 같습니다. 이런 결제 유도 페이지 본 적 있죠? 버튼이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은 움직이는 거에 눈길이 가게 되어 있거든요. 무의식적인 작용이죠. 이게 적용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끝인 것 같아요. 주인공이에요? 마지막에 들어왔어. 꼴찌 아니에요? 꼴찌 별로 안 좋아하는데. 김민지는 저희가 끝인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에 등장한 주인공이에요. 꼴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여자들 중에 그나마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일단
당근 씹을까요? 당근을 토스해주세요. 저 뭐 당근 씻을까요? 당근 패스해주세요. 김민지는 모든 중심에 있죠. 그리고 재진은 정반대로 멀리 떨어져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죠. 각자 눈에 띌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김민지와 김재진은 주인공 정도의 가치를 보여준 건 아니지만 주변에 엑스트라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조연 정도의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린 늘 남에게 안 좋게 보일까 걱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만히 방관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요한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평가 요소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예능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뭐라도 해서 눈에 띄는 게 나은 것처럼요. 그러니까 우린 늘 내가 어떤 사람인지 티를 내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고 굳은 일을 맡아서 하고 있어요? 쓰레기통을 넘어뜨리던 물을 잘못 들어서 옷을 적시든 남한테 뭐 좀 갖다 달라고 큰 소리를 치든 티를 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평가 대상에서조차 제외되는 엑스트라가 될 뿐이니까요. 가끔 이런 걱정도 하실 거예요. 난 그렇게 매력이 없는데, 재밌는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평가는 상대의 몫이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그것보다 중요한 건 나를 티내려고 하는 자세. 그게 중요하고 내가 스스로를 낮춰보든 말든 내 가치를 인정해주는 건 내가 아니라 타인이에요. 내가 아무리 뛰어난 놈이라고 주장을 해봐야 주변에서 인정해주지 않으면 헛소리가 되는 거고 내가 별로라고 해도 주변에서 인정을 해주면 굉장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솔로지옥에 이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단지 호감 투표를 많이 받았다는 이유로 이 중에서도 1위를 매력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원래 그래요. 대화할 때 티키타카가 잘 돼야 한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여자들이 진짜 자주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티키타카가 원래 축구 용어잖아요.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공격 흐름을 만드는 전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대화를 할 때 골을 넣으려고 무작정 슈팅만 합니다. 웃기려고 하고 멋있어 보이려고 하고 센스 있어 보이려고 하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여자한테 패스를 안 해요. 본인 혼자 드리블 치고 혼자 슛 쏘면은 여자는 그냥 옆에서 웃는 거 말고는 사실 할 게 없습니다. 왜냐면 남자가 던지는 말이 패스가 아니라 슈팅이니까요. 여자가 받아서 다시 돌려줄 공간이 없는 거죠. 티키타카의 핵심은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반응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자가 뛰어들 여지가 있어야 대화가 살아납니다. 대화는 주고 받는 거니까요. 그것도 되나? 네, 드세요.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거는 파니니 샌드위치인데요. 살라미와 오이를 넣어서 만들어봤습니다. 그것은 꽃잎이 들어간 타르트입니다. 그만하세요. 재진이 조금 아쉬웠던 거라면 상대가 끼어들 구멍이 없다는 거죠. 여자도 반응할 수 있어야 티키타카가 생겨나는데 제가 준비했습니다가 아니라 만약 여기서 패스를 던졌다면 이렇게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저도 먹어도 될까요? 언제 이런 걸 준비하셨어요? 라며 내 장난에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모습을 보는 게 더 좋았을 거예요. 서로의 장난에 웃으면서 도시락 같은 거 세심하게 잘 쌀 것 같다는 식으로 이어갈 수도 있었을 거고요. 너가 제일 커 보였어 나는. 그래서 키 커 보일 수가 없었는데. 비율이 좋아서 그냥 커 보인다는 거지. 이 소리를 듣고 싶어서. 맞아 이렇게, 맞아. 근데 입에 이제 얘기해가지고. 이제 얘기해가지고. 오빠도 뭔가 장난기 많을 때 매력 있는 것 같아. 더 매력 있어. 뭔가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매기로 투입된 이거는 패스를 할 줄 압니다. 내가 한마디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내 장난에 상대가 어떻게 받아치는지를 봐요. 여자가 슈팅도 하고 다시 패스도 할 수 있게 공을 줍니다. 그러니까 티키타카가 되는 거죠.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상대가 반응하기 쉬운 공을 패스하는 거. 말을 무작정 재밌게 웃기게만 하려고 하지 말고 여자가 받아칠 수 있게 하세요. 내 멘트로 끝내지 말고 상대의 반응까지 나오게 만드는 게 여자들이 말하는 티키타카입니다. 하나. 사실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남자가 되게 잘해서 호감을 많이 받았구나, 배워야겠다, 왜 저렇게 호감을 못 받고 차이가 생긴 거지? 이런 부분에 집중할 수 있지만 호감을 주는 건 사실 여자의 선호체계일 뿐이에요. 우리가 진짜 여기서 배워야 되는 건 호감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일은 말 걸게요. 딱 한 번의 기회에 하나의 말을 쓸 수 있는데 고작 이렇게 쓴다니. 예를 들어 내일은 말 걸게요 라는 말을 꼭 해야 됐다면 제가 오늘은 웃는 모습만 바라보다 시간이 다 갔는데 내일은 제가 웃는 모습도 봐줬으면 좋겠네요. 내일은 말 걸게요. 그리고 추가로 나를 유추할 수 있는 확정적 힌트 하나를 다른 남자가 연상되지 않게끔 써서 보냈어야 옳았겠죠. 호감 표현이라는 건 상대에게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가 나에게 관심이 생기게끔 가치를 인정해주는 표현이에요. 우린 보통 상대방에게 칭찬을 합니다. 노란색 원피스가 잘 어울려요. 밝은 성격이랑 잘 어울려요. 좀 더 친해지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곤 하는데 이건 그냥 칭찬의 영역일 뿐이란 거죠. 오늘 첫 만남인 만큼 산뜻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그렇게 코디를 했는데 노란 원피스를 보니까 저랑 같은 생각을 한 것처럼 느껴져서 되게 좋았어요.
이런 식으로 같은 말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요리해서 고맙고 앞으로 친해집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호감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상대의 가치를 알아보고 인정해서 나에게 관심이 조금이라도 가게끔 만드는 거. 손맛이 좋은 건지 사람이 좋은 건지 되게 기분 좋은 저녁 식사였는데 저도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사람일까요? 정도였다면 너무 좋았을 것 같죠. 조금 더 친해져요. 만나서 반가웠다. 특히 할 말 없는 사람이 자주 하는 말인데 롤링페이퍼에도 간혹 등장하는 문장이죠. 이건 편지라는 형태의 두근거림을 아주 쓸데없는 허망함으로 전달한 거나 다름없어요. 아니 진짜 정말 가까워지고 싶다는 열망이 가득했다면 누구누구 씨의 좋은 점을 남들은 못 알아챘나 봐요. 내일은 제 좋은 점을 보여드리러 찾아갈게요. 이런 식으로 풀었다면 좋았을 겁니다. 기왕 메시지라면 두근거리고 기분 좋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게 왜 호감 표현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늘 남의 의견에 귀를 기울입니다. 난 이래서 좋았다, 저래서 좋았다, 이래서 호감이 갔다.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건 다 뒤에 가져다 붙이는 핑계 같은 이유잖아요. 더 본질적으로 좋은 이유는 그 사람과 있을 때 기분이 좋기 때문이에요. 우린 처음 본 사람과 기분이 좋기 어렵습니다. 5살 어린아이가 아닌 이상 서로가 지켜야 하는 사회의 선이 있기 때문이죠. 그걸 무너뜨리고 기분 좋은 사람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것이 모든 만남의 첫 미션이에요. 이상형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일단 키가 큰 여성분을. 키가 어떻게 되세요? 72. 어떤 사람이 좋냐는 질문의 답변으로 아마 탑3에 들어갈 것 같은 멘트는 솔직한 사람이 좋다는 표현일 겁니다. 물론 숨기지 말고 그대로 표현해달라는 욕구가 담긴 거겠지만 사실 이상형에 대한 이야기를 초반에 나누는 건 꽤 독인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이상형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이유는 마음에 든다는 걸 돌려서 표현하고 싶어서죠. 키가 작은 여자한테는 아담한 사람이 좋다고 하지 큰 사람이 좋다고 하지 않잖아요. 뭐 이걸 역이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상대의 특징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초반에 상대에 대해 아는 게 없는 경우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언급을 하는데 남자와 어긋나는 경우가 꽤 많다는 거죠. 관계에 엇갈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이상형을 들으면 들을수록 남자에겐 제약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 찔러보는 스타일 안 좋아해요. 저한테 잘해주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잘해주고 그건 좀 전 별로거든요. 여기저기 찔러보는 거 안 좋아요. 저는 잘 챙겨주는 사람 좋아요. 저만 바라보고 직진하는 사람 좋아요. 다른 여자 안 보는 사람이 좋아요. 만약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남자는 어쩔 줄 몰라 하거나 혹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얕은 생각이라며 설득을 했겠죠. 하지만 연애 프로 특성상 다양한 여자와 대화를 나눠야 하는 게 당연함에도 여자는 서운함이 생길 겁니다. 그러나 이런 부작용은 사소하게 생각하고 대화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물론 설렘이 오갈 수는 있겠지만 극 초반에는 이상형을 입으로 나열하기보다는 저는 제가 바라는 조건도 물론 있겠지만 이상형이라는 말을 하니까 어제 이런 행동을 하셨던 게 눈길이 갔었다는 말을 하고 싶네요. 이렇게 이미 일어난 행동과 내가 관찰하고 디테일하게 인정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내 생각과 기준이 보일 수 있게 말하는 게 훨씬 좋다는 겁니다. 여기저기 찔러보는 스타일 안 좋아해요. 지금 가장 호감 가는 이성은? 갑자기 이거 하는 것 중에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자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관심 있는 여자는 나한테 관심이 없을 확률이 더 높아요. 여기 잘생기고 예쁜 외모가 출중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외모에 의해서 좋아하는 것보다 결국 자신의 끌림대로 선택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프리셀렉션. 이 남자가 다른 여자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의 질투예요. 나를 좋아하게 만들고 싶고 사람을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주변인에게 먼저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면 다른 여자에게 선택을 받았다는 증거를 보일 수도 있어야겠죠. 모든 건 불확실성, 희소성에 기반합니다. 수빈에게 처음부터 희선이 관심을 보였는데 도망가거나 하는 행동 자체가 사실은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에게 더 관심을 끌 수 있는 포인트를 놓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원하는 대로 자신만 바라보고 직진을 해줬더니 그러니까 그때부터 살짝 덜하고 생각을 했는데 전에 호감이라고 한 게 아니었나? 최민아수는 청국도에 같이 갔다 온 수빈을 완전 후순위로 생각하고 다른 남자들을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린 여자의 말을 너무 맹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말을 맹신했을 때 얻는 리턴보다 리스크가 훨씬 큰데도요. 여기저기 안 찔러보면 여자가 날 확정적으로 좋아해주나요? 그렇죠. 난 스킨십 안 좋아해. 난 좀 천천히 알아가는 스타일이야. 나는 나한테 지극정성인 남자가 좋아. 아니 그래서 이렇게 행동하면 확정적으로 좋아해주냐 이거요. 절대 아니거든요. 반대로 남자도 나는 선톡하는 여자가 좋더라, 잘 웃는 여자가 좋더라, 귀여운 여자가 좋더라 이렇게 말했더니 여자가 다 들어줘요. 그럼 여자한테 갑자기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나요?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치만 그건 그 사람이 원래 좋았던 거예요. 저 행동을 해서 좋은 게 아니라요.
사람은 마음속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한쪽을 선택해야만 하고 다른 한쪽을 만나지 못하게 된다면 이때 선택은 그 우선순위를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는 불확실성에 의해 결정돼요. 상대방이 나에게 관심이 크다라는 걸 확정적으로 느끼는 순간 그 남자는 안정적인 대상이 되면서 1순위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만약에 여성에게 남자의 수가 제한적이거나 이미 그 남자가 마음에 들었다면 상관이 없지만 남자가 다수인 경우 언제든지 만날 수 있겠다고 판단된 남자는 2순위, 3순위로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내가 만날 수 있는 여자가 많다면 나에게 호감이 있어서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여자보다는 만나기 어려운 여자를 만나는 게 더 효율적이겠죠. 가치 높은 남자들은 자연스럽게 여자가 많은 상황을 통해서 불확실한 남자라는 느낌을 줍니다. 이런 것 때문에 여자들은 자연스럽게 그 불확실성에 우선순위를 느끼게 되면서 그 남자를 하루 종일 생각하고 매달리고 집착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제일 신경 쓰게 되고 가장 많이 생각나니 마음속 1순위라고 좋아한다고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국물 먹어봐, 내가 퍼줄게. 혹시 딴데 가지? 들리는데 최민아수가 진실게임에서 한 행동 이후 수빈은 희선과 관계를 더 이어가고 최민아수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안중에도 없던 수빈은 이제 최민아수에게 전혀 다른 남자가 되었어요. 마음속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렸거든요. 수빈님 때문에 막 슬슬 좀 청소도 같이 갔다 오고 근데 희선님하고 더 있잖아요. 수빈님하고 좀 확실하게 결단을 내든 나 수빈님하고 얘기해줘. 수빈의 모습에 울기도 하고 고민하고 하루 종일 다른 남자 붙잡고 하소연을 하기도 합니다. 미안해. 아니야. 호감이 아예 없어진 건 아니야. 자연스럽게 옆에 앉으려고도 했고. 언제? 한 번도 내 옆에 앉은 그걸 적이 못 봤어. 비나 씨가 못 봤다고 그래. 누나가 좋아. 둘만 있을 때 누나랑 가끔 불러주기로 했잖아. 나 오늘 진짜 예뻤거든. 나도 조금 착하게 대할게. 다른 사람을 알아가는 건 괜찮은데 그럼에도 나였으면 좋겠어. 몸 괜찮아? 많이 아파. 아직도? 엄청 아파. 좀 아프니까 좀 챙겨줘야 될 것 같아. 근데 수빈이 너무 귀여워. 진짜 너무 귀여워. 수빈을 거의 없는 사람 취급하더니 이제는 먼저 대화하자고 말 걸고 애교까지 부리죠. 다시 호감을 표현하니 너무 귀엽다며 좋아합니다. 이때의 수빈과 이때의 수빈은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 똑같은 호감을 표현한 건데 바뀐 건 최민아수의 마음속 우선순위 하나죠. 안정적인 대상일 때는 호감을 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알아보려고 했었던 건데 불확실한 대상이 되고 나서 호감을 주니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김민지 씨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아니죠? 피는 울지 않아. 최민아수 씨와 식사권을 쓸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말로 너무 표현할 수 없는 모든 감정들을 다 느낀 것 같았어요 그때. 게임에서 1위를 차지한 승일이 김민지를 특식 데이트 대상으로 선정하자 김민지는 거의 감동받아서 울려고까지 하는데 김민지 씨랑 최민아수 씨 다 알아보는데 이제. 한국도에 간다면 새로운 사람과 가겠습니다. 민아 씨 시간 좀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최대한 괜찮은 척했어요. 승일님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승희는 왜 찾지? 진짜 화났네. 만약 김민지에게 승일이 너무 안정적인 대상이어서 당연히 자기를 선택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이렇게까지 선택에 감동을 받았을까요? 만약 승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김민지만을 바라보면서 안정적인 대상이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수빈이 최민아수의 말을 믿고 처음부터 끝까지 너만을 바라본다는 걸 행동으로 증명했다면요? 아마 둘 다 좋은 사람으로는 남았을 겁니다. 하지만 감정의 우선순위는 더 내려갔겠죠. 이유는 단순해요. 사람은 마음속에서 확정된 것보다 아직 결론이 안 난 것에 더 많은 생각을 씁니다. 우리의 뇌가 그래요. 그래서 최민아수에게 수빈이 안정적인 대상일 때는 모든 사람 앞에서 호감 표현조차 공기처럼 취급하게 된 거죠. 그런데 수빈이 한 발 물러나고 최민아수의 마음속 우선순위가 바뀐 순간 같은 수빈이 같은 호감을 표현한 건데 모든 게 달라졌죠. 민지도 비슷해요. 승일이 계속 신경 쓰이고 매력적이었던 건 아직 완전히 손에 넣지 못한 남자라는 느낌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에요. 많은 남자들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여자에게 듣기 좋은 멘트를 던지고 기분이 좋아지게 만들고 좋은 남자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쪽으로 세뇌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예요. 그렇게 증명만 하려는 순간 그 남자는 안정적인 옵션이 되고 여자는 더 불확실한 쪽으로 시선이 갑니다. 상대를 붙잡으려고 내가 나를 버리면 안 돼요. 내 일상, 내 기준, 내 선택권을 가진 채로 호감을 주는 사람은 나를 선택해달라고 구걸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내가 그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상대의 우선순위를 흔들어 놓는 겁니다. 솔로지옥을 보면서 아니 저 얼굴인데 왜 서로 분위기가 식지? 그런 순간들이 있죠. 그런데 그 장면들은 쭉 따라가면 답이 꽤 선명해요. 외모는 입장권일 뿐이고 감정은 함께 있을 때 만들어진 경험으로 생겨납니다.
얼굴이 좋아서 그 남자를 잠깐 만나볼 수는 있어도 그 남자에게 마음이 머무를 이유는 따로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우리는 보통 여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잘 보이려고 했어요. 더 센스 있어 보이려고 하고 더 안정적인 대상으로 보이려고 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여자의 감정이 식게 되는 지점이 여기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상대가 나를 평가하는 사람이 되고 나는 평가를 통과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버리거든요. 관계의 구도가 바뀌는 거죠. 그러면 대화도 호감도 전부 내가 증명해야 되는 과제가 됩니다. 감정이 커지게 만들려면 반대로 해야 돼요. 상대가 편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공간을 내주고 그걸 내가 평가합니다. 내 기준과 기분을 숨기지 않고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겠죠.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잃지 않는 상태예요. 내 일상과 기준이 있고 선택권이 내게 남아있는 사람은 나를 좀 선택해달라고 잘 보이는 노력을 하면서 호감을 구걸하지 않고 상대를 달래기 위해 자신을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그 태도 자체가 상대의 마음속 우선순위를 흔들고 이 사람을 더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다음부터는 오늘 배운 것들을 토대로 하나씩 바꿔보세요. 무조건 잘 보이려고 슈팅만을 때리지 말고 패스를 섞으세요. 잘 보이기에 칭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느낀 걸 말해주고 거기에 내 생각과 기준을 얹어서 표현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나 자신으로 보일 수 있는 그 순간들이 상대의 감정을 살아 움직이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이 여자에게 선택받기 위해 구걸하는 남자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있을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남자가 되도록 앞으로도 좋은 영상과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